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전에 9시쯤 북한이 원산 근방에서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라고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광화문 광장 집회에 나왔더니 황교안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미사일을 갑자기 발사체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생각해서 돌아와 보니까 합참이, 국방부가 미사일을 발사체다 이렇게 바꾸면서, 발사체라는 것은 이게 방사포,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바꾸면은 미사일이 아니든지 미사일과 장거리 날아가는 방사포를 섞어서 발사를 했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미사일이라는 말을 수정함으로써 미사일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품겠습니다. 물론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논평이 나오기를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사항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트럼프는 정면으로 김정은을 비판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판을 깨지 않을 것이다 하는 뉘앙스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어제 사건을 상당히 한국과 미국이 축소해서 국민들에게, 세계에 알려주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김정은이가, 북한이 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전술 유도 무기를 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술 유도 무기. 전술 유도 무기가 뭐냐? 이게 바로 미사일입니다. 유도, 로켓과 미사일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로켓은 뭐 3단 로켓 이래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하는 그 로켓인데, 그 로켓 꼭대기에 핵탄두가 또는 탄두가 들어서고 거기에 유도 장치가 붙으면 그게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과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붙느냐 안 붙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면은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게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전술 유도 무기는 미사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전문가들이 이때 중요하구만요.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이 사진을 본 전문가들이 이거는 미사일이다 라고 국방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봐도 미사일이네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쏘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방사포란 건 이런 겁니다. 로켓포죠. 이런 거죠. 이 방사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북한도 전술 유도 무기라고 그랬어요. 전술 유도 무기. 그러니까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이것은 300mm 신형 방사포이고, 전술 유도 무기로 언급된 게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미사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테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쏜 것이 발사체가 아닌, 발사체라는 것은 방사포, 포탄이 아닌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딱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이충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이번 미사일은 과거 열병식 때 나온 것으로 2개짜리를 묶어놓은 것이라며 모양은 이스칸테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답니다. 이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은 빨리 쏠 수가 있어요. 액체 연료는 들이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발각이 되면은 공격을 당합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비행거리가 200여 킬로미터로 추정되고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쏠 경우 수도권이 그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아주 미사일로도 요격하기가 어렵고 사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이게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아마 개발한 모양인데 2006년에 실전 배치했고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아주 비행기처럼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평 비행을 하다가 목표물 위에 오면 갑자기 수직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이게 막는 쪽에서는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막는 쪽에서는 아주 난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미사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러시아 이스칸테르의 사거리는 50 내지 400km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쏜 거는 핵탄두를 싣기 위한 겁니다. 미사일에다가 재래식 폭탄을 실으면 그것은 비용 대비 그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미사일은 비싸고 미사일 부술 수 있는 타격은 약하기 때문에 그건 차라리 대포로 쏘는 게 낫죠. 미사일 개발한다는 것은 일단 핵탄두를 싣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북한이 특히 이것도 핵탄두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사한 게 동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남쪽으로 날아와서 수도권 상공에서 터졌으면 우리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아서 수도권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 상공을 비워놨습니다. 핵미사일을 쏘면 잘 날아오도록 비워놨습니다. 무슨 뜻이냐? 수도권 주변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지금 중국에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면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피하면은 핵폭탄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엔 지하시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마다 그리고 지하철 얼마나 이 지하시설을 잘 이용하면은 핵 타격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왜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아니면 일본에서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진 대피 훈련을 안 합니까? 선장은 승객들이 불안해한다고 태선 훈련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서울 상공을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은 정확하게 요격당하지 않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국 국민을 많이 죽일 수 있도록 서울 상공을 열어놨습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냐? 우리 공군이 비행할 수 없도록 서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뭐 김정은이가 이런 걸 보면 속고 싶지 않겠습니까? 손이 건질거질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테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면서도 다양한 비행 궤도와 최종 단계의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하여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라고 처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40여 분 뒤에 갑자기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을 했는데, 자, 이제 답을 내놓아야죠. 이제 사진이 다 등장했고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국방부와 합참은 계속 단거리 발사체라고 할 것인지 미사일이라고 할 것인지.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면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위반이 되지 않고, 미사일이면은 위반이 되니까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건 큰 차이죠.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선닷컴은 일각에서는 군이 초기에 미사일이라고 상황을 파악하고도 한국과 북한의 외교 상황 등을 감안해 발사체라고 낮추어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사진이 다 공개됐으니까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인데 왜 굳이 발사체로 바꿨느냐? 이건 북한 눈치 보려는 거 아니냐?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유엔에 제재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화를 낼 테니까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김정은 앞에서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격화시킨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군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가 군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체로 고치게 한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건 이적행입니다. 이적행입니다. 군사상의 이적행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국군을 불리하게 하고 국민을 비태롭게 하는 거죠. 군사상 이적행위는 그 죄가 보통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더구나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빨리 합참 국방부가 이제 사진이 공개됐으니까 빨리 지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또 이걸 가지고 질질 끌면은 정경도 국방장관처럼 연평도 포격, 천안함 도발 이런 것을 남북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 마치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군이 세계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